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암이에요. 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법문에서 스님께서 이제 암 이야기를 이제 여러 차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암은 고집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자, 암이 고집으로 생긴다는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전혀 없죠. 저는 금시초문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암이 어떻게 고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여기서 고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고집 안 센 사람이 요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고집들이 다 세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고집이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고집이 세냐면 똑똑해서.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다 똑똑해졌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갖춰서,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아서. 지식이 많이 갖춰지면은 뭐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상식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상식이 형성이 되면서 내 고집만, 이게 상식이 뭐예요? 자기 고집이에요.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 고집. 자기 고집의 프레임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상식의 수준까지 갔으니 고집이 안 셀 수가 있나요? 고집이 안 세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디 좀 가서 알아봐야 돼요. 뭐가 잘못된 게 없는지. 그래서 지금 요즘 세상 사람들은 고집이 다 세고, 그래서 아마 이게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자기 고집이 세다는 얘기는 자기 주장을 항상 강하게 하고 상대방하고 충돌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건데, 자기 생각이 다 맞다라고 하는 고기에 생각이 딱 고착이 되니까 뭐예요? 생각이 굳어버린 거죠. 나는 이걸 내 답이라고 이게 내 답이야 라고 딱 주장을 하게 되면은 생각이, 아니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건 답이야, 이거 아니고는 이거 외에는 답일 수가 없어 라고 고집을 딱 세우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굳어버리죠.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동물 육신하고 영혼이 결합돼 갖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영혼의 상태가 굳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어느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굳는다는 것은 영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유연하지 않고 굉장히 굳어 있다. 그러면 영혼이 굳으면은 그 굳은 것에 대한 결과치가 나의 육신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암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굳으니 세포가 굳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생기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고 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암이 안 걸리는 게 좀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암에 걸린 사람, 그 다음에 조금 있다 걸릴 사람.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다 고집이 다 세니까. 게다가 이제 지금 태어난 우리들은 뭐가 있냐면은, 지난 그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제 살다가 다 갔잖아요. 조상들의 고집은 우리처럼 세지는 않았겠죠. 지식이 그렇게 많이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자기 모순이 있는 상태에서 살다가 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죠. 우리 조상들은.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진리의 법을 공부해 갖고 해탈하고 돌아가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모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탁한 기운까지 내가 뭐예요? 다 다운받아 갖고 어깨에 짊어지고, 자 이제 이번 생에는 내가 물질계로 가갖고 우리 조상님들한테 다 우리 팀원이에요. 우리 영적인 팀원들이 있죠, 사원계. 우리 팀원들한테 내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생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 모순의 이 에너지 질량을 내가 다 싸들고 물질계로 가서 내가 이거를 다 말키고 올게요. 기대하세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요 세대는. 그러면 내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조상의 모습까지 다 다운받아갖고 여기 짊어지고 나온 거예요. 내 유전자에 다 입력을 해갖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조금만 잘못 살았는데 갑자기 확 병으로 가요. 우리가 왜 자연의 순리와 자연의 법칙이 있고, 이 자연의 법칙에 반해서 살면은 몸이 탁해져갖고 질병이 온다고 하죠. 그러면 나는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내가 잘못한 건 그게 별로 없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뭐 조금 잘못하면 바로바로 병이 와버려요. 지금
젊고 어린 청소년들도 지금 질병이 많이 오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뭐 성인병 걸리고, 지금 한참 팔팔한 나이에 뭐 췌장암으로 뭐 걸려갖고 뭐 유명을 달리하고,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는 이런 정말 무서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이 패러다임으로 계속 산다. 우리가 내 상식의 틀을 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면서 산다. 상대방하고 충돌해 가면서 산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병에 노출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 가면 갈수록 환자는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의학계에서 암을 치료하는 방식이 있죠. 의학계에서는 암을 치료할 때 암의 원인을 물질 육신에서만 찾고 있죠. 암의 원인을 물질 육신에서 원인을 찾아서 암의 원인은 요로조로 하니 요로조로하게 우리가 치료를 해봅시다 하고 치료를 하는데, 요거 치료가 뭐예요? 30%짜리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30% 갖고는 암이 해결이 안 돼. 우리는 이 나머지 우리가 지금 손을 대고 있지도 못하는 70%를 우리가 만지고 들어가야 우리가 암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70%는 뭐예요? 30%는 물질 육신의 문제고요. 70%는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예요. 우리가 영의 상태를 만지고 들어가고 뭐가 잘못되는지를 깨달아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물질 육신의 병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으로 하는 모든 치료들이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는 게, 70%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30%만 갖고 지금 만지고 있기 때문에 생겼다가도 또 재발이 되고, 그죠? 재발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암의 치료라고 하는 것도 몸을 다 망가뜨려가면서 진행이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몸이 또 다 상하죠? 또 뭐 암을 전문으로 하는 암은 전문의가 자기가 안 걸려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푸 뜯어먹고 앉았죠? 뭐 이런 형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게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 영의 문제는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고집을 부리고 남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도 남의 얘기를 듣지를 않고 내 고집대로만 다 가려고 해요. 내가 똑똑하고 그러고 내가 막 우기고, 이렇게 해서 암이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암이 왔다고 하면은 거꾸로 가면 돼요. 남의 말을 안 들었다. 무조건 남의 말을 들어야 돼. 잘난 척했다. 무조건 상대를 축켜 세워주고,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 안 되고,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예를 들어서 야 암에는 이게 저게 좋대라고 와서 조언을 해주면은 내가 들을 때 좀 말도 안 되고 택도 없는 이야기라도 일단 그 사람 앞에서는 그래 고마워 내가 생각해볼게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무슨 원리냐면은,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물질 육신은 음식을 통해서 내가 보존을 하는 것이고, 비물질 영혼은 뭘 통해서 내가 이거 유지를 하죠? 에너지. 비물질 에너지를 먹고 내가 성장을 하고 기운을 차리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게, 이 인간이 이 생산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춘 영혼의 질량에서 나오는 비물질의 에너지예요. 그러면 내가 많이 갖춘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한마디는 그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티 없이 받아 먹으면 나한테 들어와서 그게 내 질량으로 충전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그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다가 암이 왔다고 했을 때는 그 뭔가 잘못 산 질량이 막 쌓여가지고 정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을 때 질량이 한순간 푹 떨어지면서 내가 질병이 딱 질병으로 자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병으로 자빠진 사람은 뭐예요? 질량이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질량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스마트폰의 배터리처럼 방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와갖고 딱 쓰러진 거거든요. 이 방전된 상태에서 내가 뭘 필요해요? 충전을 해야 되죠. 충전은 내가 암에 좋다고 뭐 채식하고 뭐 먹고 해서 충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으로 가는 거고, 나의 충전의 그 근원지는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전해주는 비물질의 에너지 질량을 내가 쏙쏙 받아 먹어야 된다. 그것으로 내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육신을 위해서 내가 먹는 양은 명약이라고 하지만은, 내 비물질 영혼의 질량을 충전할 수 있는 상대방의 말이 내가 들을 때는 껄끄럽고 듣기 싫고 가짱코 해도 이 말들이 나한테 다 들어와서 내 영혼의 질량을 충전해 준다는 거예요. 암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간단해요. 우리 암이라고 할 때
암이 한두 군데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 안에서 암이 올 수 있는 부위는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세보지 않아서 바빠서 안 세봐서 모르는데 이거 굉장히 많아요. 어느 부위에서건 암이 생길 수 없는 부위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죠? 모든 신체의 모든 부위에서 암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암에 대해서 이 암은 이렇게 치료하고 저 암은 저렇게 치료하고 이 암을 예방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암을 내가 예방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정말 매뉴얼이 여기에 있겠어요. 그죠? 요것만 갖고 우리가 다룬다고 하면 그러나 우리가 70% 영혼을 그러니까 근본으로 들어가서 내 영혼의 원인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이걸 만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에 대한 해결책은 너무 간단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살던 방향에서 거꾸로 살아라. 고집 피우고 잘난 척 했으면 고집 부리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살아라. 요게 치유법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냥 받아 먹어라.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암이 치유가 된다. 근데 이제 암에 걸렸다가 어떠한 방편으로 내가 암이 났는데 왜 어떤 분은 암이 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또 은근히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이제 암에 걸렸죠? 그래갖고 기운이 바닥을 치고 축 늘어져서 앉아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나한테 조언을 해줘요. 야, 암에는 이런 게 저런 게 좋으니까 이거 한번 너 먹어봐. 평상시엔 내가 그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신뢰도 안 하는데 내가 이제 아파하고 자빠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을 일단 듣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내가 들어요. 그 사람 말이라면 듣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 말을 딱 받아먹고 내가 그걸 실행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식이요법을 했더니 내가 암이 났어요. 그럼 나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죠? 어머, 이 식이요법이 정말 암이 났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를 계속 내가 고집을 하게 돼요. 누가 주변에 안 걸리면 이거 가서 얘기해. 야, 암 다 필요 없고 이렇게 해야 된대 하고 막 또 주장을 해요. 어디 가고 또 사람들을 막 또 가르쳐. 사람들 쫙 모아놓고 나는 암이 걸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죠. 아직 질량이 바닥을 안 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질량으로 치면 내가 을이고 이 사람이 갑인데 을이 갑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암에 걸리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또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답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말 듣고 이걸 했더니 암이 났다는 거죠. 이 사람의 실수가 뭐죠? 이 사람은 그 음식 때문에 난 게 아니에요.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받아 먹었기 때문에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꿈에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장을 하고 이걸 계속 또 가르치고 다니고 이걸 또 막 고집을 부려요. 이 방법을 가지고. 누가 다른 거 와서 야, 이제 너 그만하고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아니야, 나 이거 해야 돼 하고 또 안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고집이 또 쌓이기 시작하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같은 자리에 암이 생기든지 다른 자리에 암이 또 생겨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집 때문에 암이 생겨서 고집을 꺾고 누구 말을 받아들여서 암이 나왔는데 이걸 내가 또 잘못 오해를 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또 내가 또 고집을 계속 부리고 이러고 다니니까 암이 또 오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 왔다고 할 때는 상대의 말을 일단은 내가 이제 수용하는 태도로 가야 되는 게 기본이고 가능하면 입을 닫고 상대들의 말을 다 듣고 살아야 돼.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왜냐하면 내가 질량을 지금 충전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면 내 입으로 통해서 말이 충전한 그 질량이 또 이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를 막고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입을 닫고 들어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병을 날라고 병원을 막 다니면서 막 이 약 저 약 먹고 막 내가 왜 이 병이 왔는지를 생각을 않고 병만 낫으려는 목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다 하고 이런 분들은 암이 잘 낫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런 치료를 다 그냥 그만두고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병이 왔나 보다 하고 반성을 하면서 어디 조용하고 공기 맑은 데 들어가서 풀 뜯어먹고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이것도 먹어보라면 이것도 먹고 저거 뭐라면 저것도 먹고 내가 과거에 이러저러하는 걸 많이 잘못을 했구나라고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히려 암이 낫죠. 그래서 왜 반성하는 경우에 암이 낫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물질을 살아갈 때 인간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틀이 있는데 요 방향성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가 계속 살았기 때문에 몸이 탁해져서 병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날 암이 걸렸다고 했을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운이 나빠서 걸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뭐 살다 보면 암도 걸릴 수 있지 하면은 내가 이제 거기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암이 왔네?
내가 뭔가는 모르지만 많은 잘못을 했나 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앉아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찾고 반성을 해야 이 병이 이제 호전되는 방향으로 그나마 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와 똑같아요. 내가 이제 뭔 잘못을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벌을 받고 있다고 쳐요. 선생님이 교실 앞에서 책상 두고 이렇게, 우리 옛날에 이런 벌 많이 받았죠. 이렇게 똑바로 들고 서 있어 하고 이제 딱 서 있는데, 이 두 학생이 이제 벌을 받고 있다고 예를 들면, 한 학생은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벌이 언제 끝나나 요것만 생각이 들어갖고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죠. 반성은 안 해요. 이 학생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한 학생은 의자를 정확히 딱 들고 앉아서 뭘 생각해요? 내가 이러저러한 잘못을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를 벌을 세우나 보다. 정말 내가 잘못했어. 맞아. 하고서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어느 학생을 먼저 집에 보내줄까요? 반성 안 하고 집에 갈 생각만 하는 학생을 보내줄까? 아니면 반성하고 있는 학생을 집에 먼저 보내줄까요? 벌써 답이 나오죠? 우리가 암이 걸렸다고 했을 때는 내가 지금 대자연으로부터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한 대 맞은 거예요, 지금.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잘못한 사람은 내 잘못을 빨리 찾아서 반성을 하고 있어야 이 벌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 이치를 모르니까 살다 보니까 그냥 걸린 게 암인데 무슨 내가 잘못하긴 뭘 잘못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일단은 내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던 방식의 반대 방향으로 살기 시작해야 내가 암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또 향후에라도 암이 걸리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이렇게 암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이 암뿐만이 아니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오만 병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리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알고, 원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병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돌아가는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이 근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 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고 살아간다면은, 특별히 이제 병에 걸려서 자빠지고 뭐 이런 고통은 우리가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많이 벗어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